지금 현재 생각하기에는 참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외골 인생이라고 그럴까요? 네. 저희들은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논문 발표로 다니고, 책을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냐, 이런 의구심 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 사실 대학교 들어와서 이번 기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년이면 연구년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1년 동안 쉬고 재충전 안 하고요. 전 그걸 한 적이 없어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자체가. 그래서 그걸 안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골프를 안 합니다. 골프 하는 건 다른 게 돈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농구에만 정열을 쏟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기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저한테는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 강의가 없는 그때에 앉아서 외보고 단전하고 글 쓰고 강의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는 시간이 그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김학락 선생님이라고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2학년 때부터 농구를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분 때문에 이제 농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분께서는 수업 있는 시간에는 저는 운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린 학교는 아침 9시부터 수업을 했고 오후 4시까지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특별 활동으로 이제 어떤 아이들은 바둑도 두고 어떤 애들은 그림도 그리고 저는 농구를 한 거죠. 그게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서. 그런 것이 이제 김학락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이제 소질이 있어 보였었는지 이제 합숙도 하고 농구를 한번 해서 대교 스포츠 활동을 권장하셨고 그래서 한 번은 응원 갔다가 저는 학교를 경복중학교를 다녔는데 이게 지는 걸 보니까는 굉장히 어린 마음에 상당히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여기다 유니폼 입고 나가서 한번 꼭 이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게 오늘날까지 농구와 인연을 끊지 못하고 사는 게 됐습니다. 해능 스포츠 센터였었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훈련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학교를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이효실에는 대한체육회 회장께서 일본 대사로 있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맡으셨는데 제가 어린 나이였었지만 그분을 기억하는 게 저를 비롯한 연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는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태릉선수촌에서 일탈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보고가 돼가지고 사상이 이상한 학생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효시 회장 앞에 가서 이제 그걸 제가 왜 그런 건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게 됐었는데요. 그분도 참 멋진 분이셨어요. 저희들한테 국가를 위해서 소명을 갖고 훈련에 임해야지 왜 일탈을 했느냐. 학점은 다 만들어 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그때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점은 만들어준 학점이지 내가 딴 학점이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해 주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회장님이 하신 일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셔가지고 학교를 전에는 다니면서 태릉선수촌에서 아침 운동만 하고 학교를 새벽 운동이죠. 오후에 운동 참석하고 그렇게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했었습니다.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페어 플레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가장 마음에 들고 똑같은 룰 아래서 정면으로 승부해서 비교해서 우월성을 이제 누가 더 우월한 것을 추구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거기에 또 패배한 사람들도 승리한 사람과 똑같은 그런 참여의식을 갖고 오는 그런 저는 그래서 스포츠맨십 이퀄 젠틀맨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선수 시절에 굉장히 어필을 했고 그런 걸 추종하는데 스포츠맨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스러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렇게 그런 걸 충족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성취되면 그걸로 만족을 했고 그랬지. 감독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그때는 중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공이요. 중국이 아니고. 이 중국을 한번 이겨보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말씀 안 해도 잘 아시지만 중국한테 받았던 그 여러 가지 현재 지국에서도 우리는 동생이 되는 나라에 늘 있었고 그 중국의 그 랜드 파워가 우리한테 그 주는 영향을 크고 작은 게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저 중국을 한번 이겨보는 것이 이제 그때 중국이 전승을 할 때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단을 지도하는데 상당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또 국내 팀도 이제 조은희 여자농구 팀도 창단하고 현대 팀도 창단하고 기아 팀도 창단하고 창단하는 감독만 맡아가지고 정상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이 팀을 정상으로 끌어올리느냐 그런 데는 내가 이때까지 배운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지식적인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돼야 되겠다. 질문하신 거에 종합적으로 대답을 한다면은 지도자는 과학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지도를 하면 안 된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선수들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 인화 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약 한 40, 50%가 기술적인 문제라면은 또 다른 50, 60%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화적인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양립하느냐 이거는 역시 과학이 바탕이고 선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감독 시절에 늘 느끼고 그걸 갖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시절이었었다. 감독 생활을 안 하고 선수 생활 때부터 그랬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이제 피부 속에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코치 감독을 하면서 그걸 느끼기 시작을 해가지고 기아 자동차, 현대 이런 데 지도할 때에 이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수대학원에 이제 낮엔 일하고 오후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또 이 올림픽 기간에도 이제 그 태릉 선수촌에서 선수들 지도하고 저녁 때 야간에 와서 공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특수대학원으로 해서 이제 교육대학원을 체육학 전공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박사과정을 또 마저 했고 대학 교수가 되려면 그 필수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에도 대학 나온 사람이 대학을 나온 사람 가르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고 또 대학원생을 가르치는 것도 박사과정은 받고 난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저를 지도했던 그 선배님들이 저한테 그런 거를 권유했던 것들을 이제 뒤늦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기아 농구 감독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3년 패권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우연히 이제 바로 제가 이 몸담고 있는 경원대학교에 그 모집 광고를 보고 이제 참여를 했던 것이 원서를 냈던 것이 이제 운 좋게 이 학교에 오게 돼서 와서 지금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농구 지도를 하는 데에 예를 들면 이제 프로팀의 지도자하고 대학팀의 지도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또 중학교, 고등학교 지도자와 프로팀 지도자, 또 대학 지도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또 다른가. 또 거기에 운동을 배우고 있는 선수들은 어떤 상호작용을 갖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지도자상은 과연 어떻게 프로는 만들어져야 되고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이상적인가. 이런 거를 질적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기아를 첫 창단해가지고 삼성, 현대라는 기존 팀들한테 이제 연패를 하고 있었을 때요. 첫 번째 우승을 하는 게 만 1년 만에 우승을 하는데요. 그건 불가능했었어요. 1년 만에 우리가 우승을 할 수 없는 멤버인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주 조직력 있게 과학적으로 모든 걸 계산을 해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맞아가지고 승리를 했을 때 그때는 그 자아 성취감이라고 그럴 거예요. 감독은 이런 맛에 오는 게 아닌가. 뭐 돈을 바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때 갖는 쾌감이 다른 어떤 것보다 컸습니다. 이제 그런 경기가 이제 몇몇 경기가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이겨보는 게 원이었었는데 중국을 우리가 이제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그 한 점 차로 금메달했을 때 그런 경기들이 이제 오랫동안 머리에 남습니다. 이 삶의 하나의 그것이 이제 그 모토이기도 그런 건데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All the best. 스포츠에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전 가끔 종교하고 이제 스포츠를 비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All the best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뭐, 종교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에도 상대방을 존중해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종교의 박의 정신이 있습니다. 스포츠에 All the best고. 종교의 율법이 있으면 우리도 규칙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종교가들은 그런 얘기하면 스포츠하고 무슨 종교고 비교하려고 그러냐고 또 대발로 말할지는 모르지만 전 그 기본적으로 갖는 정신이 스포츠에 많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믿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all the best.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사는 그런 것이 하나의 제 생활의 모토라고 그럴까요? 한문으로 표현하면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과대망상증하고 피해망상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과대망상증에 빠지는 것이 코치로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분법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놓고 나왔는데 그게 어이없게 질 때 그땐 또 피해망상증에 빠져요. 그 두 가지 길을 어떻게 잘 정리보고 나가느냐 그건 바로 자기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도 철학에. 자기 지도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과거에 얻어진 덤이다. 이건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실망할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잣대로 재서 높낮이를 재고 길이를 재서 처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에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 철학 쪽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기쁨을 맛보는 동시에 저하고 경기한 감독들이 굉장히 괴로웠었을 겁니다. 그 입장에 나도 서는 때가 있었다. 나만 뭐 연승을 하는 부분은 없었다. 문제는 그 두 줄 사이를 어떻게 정립을 하고 잘 그걸 끌고 나가느냐. 그게 이제 자기 철학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수능 점수를 무시하고 지금 전부들 다 전국체육대회 4위 이내만 들면 3위 이내만 들면 무조건 대학을 들어가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부터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수능 시험 안 보고 특기자로서 성적만 우승하면 대학을 무조건 들어간다. 그럼 대학에 들어가서 운동생활은 연장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아이가 4년 후에 졸업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또 그 아이가 또 체육 지도자가 된다면 그 아이한테 배우는 아이들은 더 보잘것없는 선수가 육성될 것이 눈에 이렇게 보이죠. 물론 이제 군사혁명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신속히 효과를 보려니까 그런 엘리트 제도 또는 선수가 금메달한 무슨 연금을 준다 이런 것이 하나의 모토가 돼가지고 그쪽을 달성을 내니까 자기 기량 향상하는데 앞서가고 그걸 향해서 달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좀 그런 걸 정리하게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학원 스포츠가 우리나라 스포츠의 가장 기본이 되는 터밭입니다. 거기 있는 학원 스포츠 학생들한테 공부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저같이 운동할 수 있었다. 그런 풍토를 길러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농구 코트에 센터 서클하고 자유투 서클 3개가 5쓸인데 중앙에 있는 원을 없애버리고 석점 라인씩 붙여버렸습니다. 동그란 게 둘밖에 없어 오투존, 산소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농구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농구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해서 승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중요시 여기고 나는 선수다, 너는 코치다, 나는 주부다, 이런 역할, 나는 기록원이다. 역할 분담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사회 모범 생활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농구를 통해서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또 성인들은 그 비만이 오는 거를 가까운 코트에서 재밌게 농구를 하면 그만큼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가장 제가 이제 바람직한 성인 운동 가운데 중요한 거는 약 한 1분에 130번 정도만 심장박동수만 뛰면 아주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거랍니다. 생리학 교수들의 얘기는요. 그래서 그런 쪽의 스포츠를 만들어 놓으면은 성인들이 즐겁게 가볍게 보다 낮은 백보드에서도 농구를 즐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그 프로젝트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농구에 대한 기술 서적을 끊임없이 쓰고 싶습니다.